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부부의 성공 네트워크 마케팅의 김정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이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해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잠깐, 이 영상을 클릭한 것도 정말 여러분의 자유의지였을까요? 제목에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썸네일이 흥미로워서? 아니면 6가지 비밀이라는 숫자 때문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현대인이 하루에 무려 3,000개 이상의 광고와 설득 메시지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그중 95% 이상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1984년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3년간 자동차 판매원, 모금 활동가, 광고 회사에서 직접 일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을 설득하는 데는 단 6가지 심리적 법칙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죠. 오늘 이 6가지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칠면조 어미가 자신의 새끼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A. 특별한 냄새로, B. 생김새로, C. 특정 소리로, D. 몸짓으로. 정답을 맞히신 분 계신가요? 정답은 10번, 특정 소리입니다. 이건 단순한 동물 상식이 아니에요. 동물행동학자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1970년대 터키 대학교 연구팀이 정말 기가 막힌 실험을 했어요. 칠면조의 천적인 족제비를 박제로 만들어서 어미 칠면조 앞에 가져다 놨어요. 당연히 어미는 화를 내며 공격했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족제비 박제 안에 스피커를 숨겨두고 새끼 칠면조의 칩칩 소리를 틀었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어미 칠면조가 자신의 최대 천적인 족제비를 마치 자신의 새끼인 양품에 안고 사랑스럽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정행동 유형이에요. 특정 신호, 즉 방아쇠만 당겨지면 생각 없이 미리 프로그래밍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질문이 하나 생겨요. 혹시 인간도 이런 자동 반응을 할까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간도 칠면조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엘렌 랑거 교수가 1978년 도서관에서 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복사기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새치기를 요청하는 실험이었죠. 첫 번째 요청 죄송하지만 5장만 복사할 건데 먼저 해도 될까요? 성공률 60%. 두 번째 요청 죄송하지만 급해서 5장만 복사할 건데 먼저 해도 될까요? 성공률 94%. 세 번째 요청 죄송하지만 복사를 해야 해서 5장만 먼저 해도 될까요? 성공률 93%. 세 번째 보셨나요? 복사를 해야 해서라는 이유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복사기 앞에 서 있으니 복사를 하려는 거죠. 하지만 왜냐하면 뒤에 뭔가 이유가 따라오기만 하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승낙했어요.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1980년대 애리조나주의 한 보석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터키 옥제고가 잘 안 팔려서 고민하던 사장이 직원에게 가격을 반으로 깎아라고 메모를 남겼어요. 그런데 직원이 반으로를 2배로 잘못 읽고 가격을 2배로 올려버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안 팔려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만에 모든 재고가 팔렸어요. 비싼 것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작동한 거죠. 왜 우리는 이런 지름길을 사용할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니엘 카너먼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35,000개의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모든 걸 다 분석하고 결정하면 뇌가 과부하 걸려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MIT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매일 11메가바이트, 즉 11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19세기 사람이 평생 접했던 정보량을 우리는 하루에 처리하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봐도 그래요. 평균적으로 우리는 하루에 스마트폰을 96번 확인합니다. 10분에 한 번 꼴이에요. 페이스북 피드를 스크롤할 때마다, 유튜브 추천 영상을 볼 때마다,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볼 때마다 수백 개의 선택과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효율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단축키처럼 말이에요. 고정관념, 유발기제, 자동 반응. 이런 지름길들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설득 전문가들이 이런 지름길들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아마존의 오늘만 특가, 넷플릭스의 다른 사용자들이 함께 본 콘텐츠,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유튜브의 구독자 0만 명. 이 모든 게 우리의 심리적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치알디니 박사는 이런 사람들을 설득의 전문가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우리의 심리적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언제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도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치알디니가 발견한 인간 설득의 6가지 보편적 법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6가지만 알면 여러분은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상호성 받으면 돌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 두 번째, 일관성. 한번 정한 입장을 끝까지 지키려는 욕구. 세 번째, 사회적 증거. 다수를 따라하는 경향. 네 번째, 호감.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성향. 다섯 번째, 권위. 전문가와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본능. 여섯 번째, 희귀성. 희소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심리. 이 6가지는 모든 문화권,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예요.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DNA에 새겨진 생존 전략이죠. 그런데 이 법칙들이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정말 소름이 돋을 거예요. 첫 번째 법칙, 상호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받으면 돌려줘야 한다는 이 법칙은 인류 문명의 기초예요. 만약 이 법칙이 없었다면 거래도, 협력도, 사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고귀한 법칙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 실험. 1976년 브리검 영 대학교의 필립 쿤즈 교수가 놀라운 실험을 했어요.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600명을 뽑아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어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이름도 얼굴도 어떤 인연도 없는 사이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려 200통 이상의 답장이 왔어요. 33%가 넘는 사람들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카드에 답장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계속 카드를 주고받기도 했어요. 이게 바로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뭔가를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감이 작동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받는 사람이 그 호의를 원했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던 선물도 빚으로 느끼게 만들어요. 크리슈나 종교단체가 공항에서 사용했던 모금 전략을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꽃 한 송이를 무료로 선물하고 받기를 거부하면 계속 따라다니며 강제로 쥐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기부를 요청했죠. 이 전략이 너무 효과적이어서 여러 공항에서 금지령이 내려졌을 정도예요. 콜라 한 병의 마법. 1971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데니스 리건 교수가 한 실험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실험은 이렇게 진행됐어요. 피실험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그림을 감상하고 평가하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명은 진짜 피실험자고 다른 한 명은 실험 조교였죠. 휴식 시간에 조교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절반의 피실험자에게만 콜라를 사다 줬어요. 그냥 사다 주고 싶어서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나머지 절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죠. 모든 평가가 끝난 후 조교가 자선 모금을 위한 1달러짜리 행운권 구매를 요청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콜라를 받은 사람들 평균 2개 구매. 콜라를 받지 않은 사람들 평균 1개 구매. 겨우 10센트짜리 콜라 한 병이 1달러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무려 1000% 수익률이죠. 더 놀라운 건 개인적 호감도는 전혀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조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콜라를 받으면 똑같이 더 많은 행운권을 샀어요. 상호성의 법칙이 개인적 감정보다 더 강력하다는 증거죠. 현재 아마존 프라임의 무료 배송, 코스트코의 무료 시식, 화장품 매장의 무료 샘플, 모두 이 원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공짜 샘플의 심리학.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시식 코너를 지나갈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판매원이 미소를 지으며
맛있는 치즈 시식해보세요라고 하면서 작은 치즈 한 조각을 건네죠. 그 작은 호의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왜일까요? 네 가지 심리가 동시에 작동하거든요. 1. 판매원의 친절한 미소와 호혜, 개인적 관계가 형성된 느낌. 2. 공짜로 받았다는 빚진 느낌, 뭔가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 3. 다른 사람들도 구매하는 모습, 사회적 증거에 법칙까지 추가. 4. 보답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 문화적으로 학습된 예의.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 홀푸드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시식 코너가 있는 제품의 매출이 평균 145% 증가한다고 해요. 한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실험한 결과도 비슷해요. 시식 후 구매율이 78%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시식 없이는 단 12%만 구매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 작은 치즈 조각, 떡볶이 한 입, 과일 한 조각이 사실은 강력한 심리적 덫이었던 거예요. 양보의 기술, 거절 후 양보 전략. 이제 상호성 법칙의 가장 교묘한 변형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치알디니 박사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어느 날 1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보이스카우트 서커스 표 사세요. 5달러예요. 치알디니 박사는 서커스를 좋아하지 않아서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러자 소년이 즉시 이렇게 말했죠. 그럼 대신 초콜릿 캔디라도 사주세요. 1달러예요. 결국 박사는 초콜릿 캔디 2개를 샀어요. 나중에 그는 이렇게 회상했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나는 초콜릿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샀을까? 이게 바로 거절 후 양보 전략이에요. 처음에 큰 요청을 해서 거절당한 후 더 작은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전략이 왜 효과적인지 아세요? 소년이 먼저 양보했으니까 이제 상대방도 양보해야 한다는 상호성의 법칙이 작동하거든요. 실제로 실험해보면 처음부터 1달러를 요청했을 때 성공률 17%, 5달러 거절 후 1달러를 요청했을 때 성공률 50%, 무려 3배 차이가 나요. 상호성이 양보를 이끄는 이유. 거절 후 양보 전략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3가지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심리적 부담감. 상대방이 양보하면 우리도 보답해야 한다는 불편한 심리적 압박을 느껴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도 하게 된다고 해요. 두 번째, 사회적 의무감. 모든 문화권에서 양보에는 보답해야 한다는 규범이 있어요. 상대가 한 발 물러섰으니 나도 한 발 물러서는 게 공정하다고 느끼게 되죠. 세 번째, 대조 효과. 5달러 요청 후 1달러 요청은 훨씬 합리적으로 보여요. 이걸 앵커링 효과라고도 해요. 첫 번째 숫자가 기준점이 되어서 두 번째 숫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볼까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호가 전략, 자동차 딜러의 옵션 세일즈, 보험 설계사의 플랜 제안, 심지어 아이들이 부모에게 용돈 받는 방법까지. 이 모든 게 거절 후 양보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상호성 법칙 실전 활용법. 이제 상호성 법칙을 어떻게 활용하고 방어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비즈니스 활용법. 먼저 가치 제공하기, 무료 정보, 컨설팅, 샘플 등으로 먼저 베풀기. 개인화된 선물, 생일 기념품, 맞춤형 혜택 등. 예상 밖의 보너스, 주문 후 예상치 못한 사은품 추가. 시간과 노력 투자, 고객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투자했음을 어필. 협상 활용법. 먼저 양보하여 상대의 양보 유도, 우리가 이만큼 양보했으니. 큰 요청 후 작은 요청, 거절 후 양보 전략 활용. 호혜 베풀고 나중에 요청, 관계 구축 후 부탁하기. 방어 전략. 호의의 진정성 판단.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걸까? 조작된 호의 거부, 원하지 않은 선물은 과감히 거절. 과도한 보답 거부, 10센트 받고 10달러 줄 필요 없음. 냉정한 판단력 유지, 지금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가? 기억하세요. 상호성은 인간관계의 윤활유예요. 문제는 악용하는 사람들이죠.